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부천시의 도시개선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천 3대 국제축제의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오산시가 1시민 1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군이 본격적인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영일만 친구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근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 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커피 사랑 대단하죠. 그런데 커피 속에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뇌를 비롯한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 한 잔의 커피 섭취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내한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원종 위원장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정책조정수석에는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고 신임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에 한 번씩 갖고 경제회의체를 신설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견해차를 확인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은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야권도 안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박 대통령은 안보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 중인 가습기 살균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박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성과에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고 두 야당은 세월호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답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게 가습기 살균제뿐일까요? 하나를 의심하니 끝이 없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뒤늦게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고 환경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제적 불매운동까지 가야 된다며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와 부천 마루광장 등 최근 시행한 도시개선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선 전과 비교해 시민 만족도 점수가 2배로 뛰었고 사회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부천시가 송내역 환승센터와 무지개 광장, 부천 마루광장, 원미로 정비 등 도시공간 개선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 곳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송내역 환승센터와 무지개 광장의 경우 종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2점으로 개선 전 2.53점에 불과했던 점수가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경관과 편리, 보행과 교통 등 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부천 마루광장도 조성전 2.39점에 그쳤던 종합 만족도 점수가 4.15점으로 껑충 뛰었으며 특히 한층 편리해진 보행 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명 개구리 주차로 불편을 야기했던 원미로도 보도 정비 사업을 통해 보행과 경관, 안전 측면 모두 크게 개선돼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고 더불어 90% 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동의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의 경우 환승 시간이 기존의 10.5분에서 4.9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고 원미로 역시 통행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보행과 차량 이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또 세 지역 모두 인근 집값과 상권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곳곳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3대 국제축제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올 7월에는 영화제와 만화축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3대 국제축제 시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새 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축제의 기본 방향과 행사 계획을 설명했으며 관객이 더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포토존, 캐리커처 전시, 돌발 퀴즈 등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먼저 올해 20번째를 맞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50여 개국, 300여 편의 역대 최다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과 함께 가족 관객을 위한 패밀리 판타스틱 섹션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는 영화제 기간인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만화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시를 중심으로 만화 마켓, 컨퍼런스,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와 각종 참여 행사가 진행되며 홈페이지 사전 등록자와 부천 시민에게는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장편, 단편, 학생 부문 등 5개 영역으로의 확장을 발판 삼아 아시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또 포럼과 페어는 물론 캠핑, 문화활동 체험 등 이벤트를 진행해 애니메이션 관계자에서 일반 관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는 각오입니다. 시는 올해 3대 국제축제를 알차게 준비해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특히 7월에는 영화제와 만화축제를 비롯해 세계 비보이 대회, 부천 대학가요제 등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산천 두바퀴 축제가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고 알찬 체험거리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산시의 시조 캐릭터인 까사니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삼조고를 매달고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웨딩 꽃마차를 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예비 부부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는 싱글족부터 3인용 자전거를 모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까지 잘 닦인 자전거 도로 위에서 시원한 봄바람을 만끽합니다. 체험할 것도 너무 많고 평상시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의 체험의 자리가 많아갖고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있고요. 오산 시민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잘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구경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청춘들의 자전거 묘기 한마당. 놀이공원에 온 듯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색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를 테마로 한 축제답게 자전거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을 즐겁게 합니다. 지난해 자전거 도로 개통을 기념하며 성대하게 막을 올렸던 오산천 두바퀴 축제. 올해는 생태하천으로 살아나고 있는 오산천과 더불어 건강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오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고 건강 박람회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고 자전거 건강을 그리고 지키는 일에 아트 오산시가 자전거, 함께하고 크라운 시민들이 광대 자전거, 실제로 이어서 건강한 창작 시민으로 자전거 살아갈 수 1인용, 있도록 터전을 2인용, 마련하는데 3인용, 마지막으로 축제가 큰 유아가 기여를 할 탑승한 것으로 트레이너 기대합니다. 자전거 순으로 올 하반기 여의도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완공되면 오산천 두바퀴 축제의 명성은 오산시를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산시에서 1시민 1자원봉사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산 스포츠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오산시 자원봉사 박람회. 올해도 수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 박람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봉사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실천을 약속해 주세요라는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이 1인 1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와 도움을 받는 기관들을 알릴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우쿨렐레, 댄스,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으로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역사회 청년들의 봉사단체인 오산청년회의소가 창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오산청년회의소 회원들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오산시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오산청년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표창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류애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목표를 따르며 창립 이후 청소년 흡연 예방, 4대학 근절을 위한 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주도해왔던 오산 청년회의소는 청소년 힐링 캠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미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왔는데요. 이 밖에도 오산천 돌보미 사업 등에 참여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창립 기념일에 맞춰 자국 청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산시를 방문한 대만 신점 청년회의소 회원 22명은 앞서 시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창립 기념 행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청년회의소가 복지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국제적인 봉사단체임을 과시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소재지에 정비사업 및 체육공원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면소재지 종합정비 대상지로 선정됐던 우천면이 본격적인 정비 사업 추진에 앞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면소재지 정비 및 체육공원 조성은 우천면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첫 삽을 뜨는 시삽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거점 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천 면민의 성원인 우천면 소재지 정비 사업과 체육공원이 기공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우천 면민의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또 삶이 향상될 겁니다. 상당히 이 주민들의 복지가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천면은 앞으로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통해 종합문화복지회관, 야외 공연장, 주민활력장, 가로경관 개선 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제9회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제1회 횡성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책 읽는 횡성을 실현하고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횡성책축제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 사인회 등을 진행한 북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독서 퀴즈를 풀어보는 가족 독서 골든벨 등이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우리 오늘 1등에서 1등 상금이 25만 원인데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재밌게 보낼 계획을 다 만들고 왔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안내장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책을 4권 읽고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때 이번 일을 계기로 애를 데리고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국립도서관 일원에서는 도서관 홍보 부스, 나눔 책방, 가족 엽서 쓰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며 책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횡성의 4대 축제 중 가장 먼저 개최되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둔내면은 토마토 축제를 홍보하고 지역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국민 대통합 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지역민과 재능기부 학생들이 함께한 벽화 그리기 현장을 강정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일 둔내면 둔내초등학교 앞 도로변. 길게 뻗은 옹벽 주위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둔내 지역 주민들과 재능기부 학생들이 의기투합해서 봄맞이 벽화 그리기에 나섰답니다. 둔내면의 특산품인 토마토를 주제로 벽화를 그리면서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다지고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할 계획인데요. 올 여름 개최될 토마토 축제를 앞두고 둔내 면민들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둔내면 농특산물인 고랭지 둔내면 토마토 축제를 위해서 하게 됐는데 이 벽에다 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홍보가 널리 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걸 한번 보고 가시면은 둔내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시가지 경관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둔내 면민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에 나선 학생들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술학도 90여 명이 발벗고 나서서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에 동참했는데요. 120m에 이르는 구간을 조별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느새 둔내를 상징하는 토마토 벽화가 완성돼 갑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재능기부 학생들에게도 남다른 경험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조형대학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 단위로 MT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축제, 토마토 축제에 관련한 이렇게 벽화를 그리게 되어서 되게 축제를 알리는데도 저희가 도움이 되어서 좋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벽화가 완성되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물론 둔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홍보가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5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둔내 면민들의 마음도 바빠진 게 사실입니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부상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둔내 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최고의 토마토와 함께하는 여름 가족 축제라는 주제로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등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볼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홍대 우리 미술 학생들이 또 이런 어떤 그 벽화를 그려서 우리 토마토 축제에 방문하시는 모든 관광객들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둔내 지역의 미흡한 그 볼거리를 이런 벽화를 통해서 토마토 축제의 그 주제를 하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면서
아마 오시는 분들께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둔내 면민들과 재능기부 학생들이 함께한 국민 대통합 토마토 벽화 그리기 행사. 이번 벽화는 단순한 도시경관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둔내면은 새롭게 단장한 벽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오는 8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축제인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STV 강정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된 평창군이 차별성을 부각시킨 광고로 햇빛 700 농특산물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평창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더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알려 전국 최고의 고랭지 배추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이번 광고는 TV방송과 SNS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터미널, 강남 오피스 건물 등 수도권 주요 144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배추를 비롯한 주요 농특산물의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햇빛 700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평창 배추가 소비자가 찾는 전국 최고의 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생활 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평창군은 2016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섭니다. 정비 계획을 보면 기존 공무원 모니터단 외에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접속해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를 검색해 접수를 하면 군은 앱에 등록된 불법 유동 광고물 사진과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신속히 철거에 나서며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 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평창군 대하리에서는 제10회 곤드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고랭지에서 재배된 맛있는 산나물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관광객들은 신선한 산나물 맛에 놀라고 아름다운 평창군의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대하리에는 다양한 산나물 재배지로 알려진 산채 으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곤드레 축제를 열어 마을을 알리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5월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제10회 곤드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10여 년 전에 곤드레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소한 작물이라서 판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홍보를 위해서 곤드레 홍보를 위해 가지고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곤드레 축제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성공적인 소규모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해발 700m에서 자란 무공의 산나물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평창이 또 앞으로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그 한몫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오늘 막 이렇게 기분이 들떴어요. 현장에는 축제의 주인공 곤드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곤드레 밥부터 곤드레 무침, 곤드레 부치기 등 맛있는 음식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행사장에서는 곤드레를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더욱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골 지역에 한적한 곳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곤드레 나물을 이용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 생으로도 한번 먹어봤는데 향긋하고 연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떡도 주셔서 시식으로 먹어봤는데 향긋하고 아주 너무 살살 녹고 맛있는데요. 곤드레 축제에는 맛있는 산나물 외에도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매치기와 산나물 따기 체험, 그리고 맨손으로 송어 접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신나는 놀이가 인기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다음 송어 체험도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어 체험이 아이들이 못 잡아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망하지 않게 한 마리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하리에는 평창의 명산으로 꼽히는 거슬갑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농촌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 축제로서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요. 저희 마을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과 군과 상의를 했어요. 군 단위로 축제를 한번 키워봤으면 싶어요. 인근 군에서는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군 단위 축제가 돼 있는데 저희는 마을 단위로 축제가 돼가지고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굉장히 규모를 좀 키우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평창군은 곤드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의 건강축제, 힐링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산채 으뜸마을 곤드레 축제. 향긋한 산나물은 물론이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전 국민은 물론 모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포항시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영일만 친구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일만 친구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햇살을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있었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포항시가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에서 전국 대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산업 분야별 브랜드 기초 조사와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시상으로 올해 포항시가 4개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위에 오르며 대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영일만 친구 브랜드에는 지역의 농축협과 농업인, 농식품 업체 등 51개소에 96개 품목이 선정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상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일만 친구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경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선선했던 봄 날씨는 물러가고 무더운 여름 날씨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또 어딜 가야 하나, 여자친구와 색다른 데이트를 즐길 만한 곳 없을까 하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 세계 엑스포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 공룡 세계 엑스포는 빛을 테마로 한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만 생각했던 6,500만 년 전의 공룡을 현실화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족이나 연인들에게는 동심과 추억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이 빛을 테마로 한 홀로그램 영상관은 물론 5D 영상관, 공룡 캐릭터관, 디지털 공룡 체험관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12일까지 열리는 이 엑스포는요,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빛 테마존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은 엑스포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니까요. 고성 공룡 엑스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알찬 하루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봄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각별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